안녕하세요. 달빛딸 이진쌤입니다. 선생님 오늘은 여름 반짝이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. 이 책은 제16회 문학동네 어린이 문학상 대상 수상작으로 제목과 표지만 보고서 선생님이 어떤 내용일까 좀 나름대로 상상한 게 있었는데 선생님 예상과는 달리 조금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가 숨겨져 있어가지고 읽으면서 내가 생각했던 거랑 다른데?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었던 그런 책입니다. 여러분들도 영화를 보거나 할 때 제목, 예고편을 보면서 저런 어떤 내용일까? 막 궁금해하면서 보게 되잖아요. 그런 것처럼 책을 읽을 때도 좀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읽으면 좀 더 여러분이 좀 책의 재미를 느끼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또 생각을 하게 했던 책이었어요. 방금 선생님이 앞서 얘기했다시피 이 책은 선생님이 예상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내용이었어요. 여기에는 5학년 린아라는 친구가 주인공으로 나옵니다. 친구는 사실 상처가 좀 있는 친구예요. 아빠가 돌아가시고 엄마가 급하게 출장으로 외국에 나가게 되는 일이 생기셔가지고 리나는 할머니네 댁에서 얼마간을 지내게 됩니다. 근데 할머니 댁은 시골이에요. 그래서 도시에 살던 리나가 시골에 딱 와서 그 친구들과 지내야 되는데 당연히 잘 어울리지를 못해요. 여기는 한 학년에 6명밖에 없는 작은 학교거든요. 그러니까 그 6명끼리는 사실 얼마나 그들끼리 우정이 돈독하겠어요. 갑자기 굴러온 돌처럼 리나가 여기에 딱 오게 되면서 친구들이랑 잘 어울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. 그 중에 이제 4월이라는 친구랑 리나랑 적대 관계를 형성을 하는데요. 4월의 눈에는 리나가 약간 눈에 가시 같은 거죠. 그리고 이 반에 반장이 신유아라는 친구가 있습니다. 이 선생님은 당연히 이제 반장에게 그 리나를 부탁을 해요. 도시에서 온 이 친구랑 잘 지내봤으면 좋겠다. 그래서 반장한테 부탁을 하는데요. 4월이는 유아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 리나가 더 마음에 안 드는 거죠. 게다가 리나가 유아랑 짝꿍이 되는 거예요. 여러분도 4월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리나가 썩 달갑진 않을 존재라는 거는 조금 감이 오죠. 그래도 이런 상황에서 유아는 리나를 잘 보듬어 주려고 하고 또 친하게 지내고 싶어 합니다. 유아는 좀 다정다감한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. 그런데 이야기의 시작에서부터 유아가 죽게 됩니다. 피치 못할 어떤 교통사고를 당해서 갑자기 아이가 죽어요. 선생님은 그 장면을 보고 사실 되게 뜬금없다고 생각했거든요. 정말 그냥 시골 학교 생활에 즐거운 에피소드들을 담고 있는 건가? 이렇게 생각하면서 읽던 와중에 갑자기 그 리나랑 친한 친구가 될 거라고 생각했던 유아가 죽었다라는 소식이 들리니까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. 이 전개는 뭐지? 근데 이제 유아가 죽어서 이제 여기서 끝나고 아니 뭐 유아의 죽음의 미스테리를 풀거나 이런 이야기는 아니고요. 어느 날 유아가 비눗방울로 나타나게 됩니다. 자, 이게 뭐냐면 리나는 뭔가 찜찜한 상황이에요. 왜냐하면 유아가 죽기 전날 리나가 그 동네 소가 있어요. 그 화난 정식이라는 소가 있는데 그 소로부터 공격을 당할 법한 그 상황에서 유아가 리나를 구해주고 또 유아는 그 상황에서 정말 웃으면서 우리 다음날 같이 우리 친구들끼리 노는데 너도 꼭 같이 와 이렇게 약속을 한 상태에서 갑자기 그 유아의 소식을 듣게 되기 때문에 리나의 마음 한구석에는 어떤 그런 찜찜한 그런 마음이 남아 있었던 거죠. 그런데 어느 날 그 동네에서 이제 좀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. 여기 유아네 집은 이제 유아가 죽고 나서 서둘러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갑니다. 그래서 그 집은 빈집인 채로 남아있는데 거기서 뭔가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. 그래서 우연히 그 리나가 할머니 심부름을 가다가 거기에서 유아네 집 근처에서 비눗방울 하나를 잡게 되는데 그 비눗방울을 그냥 이제 이렇게 불어보는 거예요. 친구를 생각하면서. 근데 이제 그 비눗방울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죠. 유아의 목소리가 들립니다. 자, 이 사실을 알게 된 리나는 자기만 처음에는 이제 그 사실을 믿을 수 없어 하다가 리나는 유아구나
라는 걸 정말 알게 되고 어떤 사월이와 또 지호라는 친구와 이 사실을 공유하게 되는데요. 그러면서 이제 사건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됩니다. 우리가 보통 유령이라고 하죠. 홀령이라고 하죠. 그들이 이 세상을 떠나지 못하는 거는 뭔가 할 일이 남아서잖아요. 유아가 이 친구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게 있었던 거예요. 그건 바로 자신의 목에 걸고 다니던 그 목걸이를 찾는 거였거든요. 친구들은 유아의 목소리를 들은 게 너무 반갑고 또 어떻게 해서든 유아의 부탁을 들어주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합니다. 그 도대체 목걸이가 어디에 떨어져 있는지 잘 모르는데 그 목걸이를 찾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요. 그 목걸이를 찾느라 막 이렇게 서로 애쓴 와중에 사월이와 리나는 또 친한 그런 우정을 쌓게 되죠. 근데 마냥 유아가 계속해서 나타날 수만은 없어요. 유아가 나타나는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. 그리고 횟수도 정해져 있다는 걸 아이들이 알게 돼요. 비눗방울을 아무 데나 분다고 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를 아이들이 알게 되면서 어떤 규칙을 찾게 되는데요. 그것은 바로 저녁 7시쯤에 그리고 유아가 나타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그 시간이 점점 줄어드는 걸 계산해 보니까 7번 정도라는 걸 아이들이 알게 됩니다. 그래서 횟수를 세기 시작하는 거죠. 그 7번 나타나는 횟수 동안 여러분 뭐 좀 짐작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겠지만 49제를 뜻하는데요. 죽은 날로부터 49일째 되는 날까지 유아가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설정이에요. 그런 가운데 펜던트 목걸이는 찾기가 점점 힘들게 되고 그 와중에 이제 사월이와 리나 그리고 지호 사이에서 서로 의견을 나누고 또 우정을 나누는 이야기 가운데 사월이가 리나를 또 도와주게 되고 리나 역시 사월이를 도와주게 되는 그런 친구들의 의정이 그려지고 있습니다. 결국 펜던트는 찾게 될까요? 선생님은 찾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. 그리고 그 펜던트 속에 숨겨져 있는 사진이 이 책의 관건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. 그 펜던트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었을지 아마 여러분들도 예상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. 이 책은 정말 작은 존재들의 아주 예쁜 이야기, 예쁜 마음들을 작가님이 보여주고 싶었던 거라고 생각을 해요. 왜냐하면 리나는 상처가 있는 친구입니다. 아빠가 돌아가셨잖아요. 근데 그 돌아가신 아빠의 죽음을 아직 다 받아들이지 못한 상태에서 아이가 엄마랑 또 떨어진 이런 상태를 맞이하게 되고 그리고 정말 자기가 평소 있지 않았던 또 다른 낯선 공간에 들어가게 됩니다. 자, 5학년 아이가 감당하기에 사실 그렇게 좋은 환경은 아닌 것 같아요. 근데 이거를 누군가로부터 어쨌든 치유를 받아야 되는데 리나는 이 상처들을 이 친구들로부터 치유를 받게 됩니다. 어른들이 봤을 때 아이들의 어떤 그런 일들을 좀 사소하게 뭐 그때는 다 그랬지 나중에는 다 잊어버릴 거야 이렇게 쉽게 여길 수도 있는 일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. 하지만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게 아닌 이야기들이 또 많이 있는 거죠. 근데 그런 것들을 결국 자기와 같이 비슷한 아이들, 비슷한 친구들을 통해서 또 치유를 받을 수 있다는 작은 어떤 연대의 힘, 작은 어떤 그런 우정의 따뜻함을 선생님은 책이 보여주고 싶었던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그런 힘들을 느끼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 어떤 감사한 마음 그리고 또 그 친구들과 진심으로 마음을 나누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.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여러분들도 내 주변에 있는 친구, 나를 정말 내 마음을 잘 알아주고 내 상황을 잘 이해해 줄 수 있는 친구들이 있는지 그 친구들에게 또 어떻게 내 마음을 표현하면 좋을지 도움이 필요한 친구에게 내가 좀 더 따뜻한 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리나가 좀 날이 서 있던 그런 상황에서 유아가 먼저 따뜻한 그런 호의를 베풀어 준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을 한번 가져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유니쌤 책책책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.